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 밤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70mm 정도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는 6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 강풍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지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동해 남부 전해상,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 대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가 경영이 방만하거나 업무가 중복된 출자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28개로 앞으로 산하기관별 업무 분석을 통해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통폐합해 산하기관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폐합 대상이 아닌 기관도 경영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과 예산 배정 등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 출연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시군이 분담한 재정을 도가 모두 떠맡고 법인을 청산할 경우 재산이 도가 아닌 중앙부처 등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난항을 겪던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의 부지 교환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부지 맞교환이 포함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경찰서 신청사가 들어설 천북면 신당리 토지의 감정가는 143억 원이고 동부동 현 청사는 146억 원으로 평가돼 경주시는 교환 차액 3억여 원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맞교환하는 경주경찰서 부지를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생산 차질을 겪는 것으로 한국은행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오른 비용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값이 급등했습니다. 원유와 산업용 원자재, 곡물 등 값이 대부분 크게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은 지역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대구, 경북 200여 개 업체를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른 원자재 값을 자신들이 만든 상품 가격에 전액 반영하는 업체는 5%에 그쳤고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는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역 업체는 주로 대기업의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어려움이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불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상당히 우려했다는 거죠. 거래 관계가 끊기거나 아니면 경쟁업체의 이 거래 물량이 넘어가거나.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한 업체는 80%에 달했습니다. 수익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지역업체 중 33%는 영업이익이 4분의 1 이상 줄거나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원자재값 상승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이를 반영해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매 가격 조정 대응의 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판매 가격을 조정하기까지도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해 본 뒤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 원리 훼손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돼 지역업체의 숨통을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권역별 유통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포항시 용흥동 일대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 임산물 유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류터미널에는 선별 포장장, 저온 저장고, 물류장 및 임산물 판매장 등 7개 시설이 들어서 임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과 토종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형산강 유역에 어린 동남참개와 은어 6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동남참개와 은어는 바다와 하천으로 가며 부화하고 성장하는데 하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희귀 어종입니다. 경주시는 사라지는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존하고 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방류 토속 어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봉화군 의원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차명 소유한 건설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의원 3명을 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봉화군 농민회가 봉화군위의 권영준, 엄기섭, 박동교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군의원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4월 봉화 군의원들이 건설사를 차명으로 소유해 봉화군에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한 독립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로도 농민회가 고발하기 이전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혹이 제기된 권영준, 박동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봉화군 의회 의원들이 수상한 건설사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봉화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수의계약 건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300여 건, 1,169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지난 7년간 권영준 군의회 의장이 설립한 명인건설이 따낸 봉화군 수의계약은 139건, 21억 6천만 원 정도. 봉화에서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중 한 곳입니다. 명인건설 사무실은 법전건설과 서울건설이라는 다른 두 건설사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가수원을 운영하는 최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전건설은 3년 사이 7억 4천만 원 가량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건설은 건 의장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정육점 사장 최모 씨가 대표로 있는데 수의 계약으로 7년간 132건, 21억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권영준 의장이 지인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의원 신분을 활용해 수의 계약을 따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내가 왜 바지는 왜 바지예요? 지 마음대로 나면 회사를 바지를 만들어. 엄기섭 부의장이 설립하고 당선 이후 매각한 걸로 알려진 태백건설과 싱싱냉기건설. 태백건설은 현재 엄 부의장 친구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데 지난 2018년 엄 부의장이 당선된 뒤 4년간 92건, 14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건수가 당선 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박동교 의원도 자신과 형이 운영했던 건설사 두 곳을 통해 지난 4년간 9억 원가량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군의원 3명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권영준 의장과 엄기섭 부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동교 의원은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대구에서만 2번째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에서 18년 동안 조리실무원으로 일한 60대 여성이 지난 10일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폐암 산재입니다. 또한 23년 동안 일한 조리실무원 한 명도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하기로 하는 등 조리실무원 폐암 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 50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 49.3%가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조기런 교수, 이시영 박사, 기계공학과 문원규 교수, 김준수 박사 연구팀은 고분자 재료를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에 접목해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로폰을 개발했습니다. 이 마이크로폰은 피부에 간단히 붙였다 뗄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의 귀보다 넓은 범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웨어러블 음성 인식에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청각 전자피부로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최근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 직불금 신청이 7월 한 달간 산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 살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최종문 전 강원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최신임 경북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로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 밤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70mm 정도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는 6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 강풍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지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동해 남부 전해상,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 대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